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중간고사 4번 문제 해설 영상을 찍게 된 지능기전공학부 임근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이 타겟 값을 예측하는 문제였고, 이 타겟 값은 이직을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그런 두 가지의 상태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습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여기 뭐 단어도 나와 있고 뭐 문장 그리고 뭐 이상한 기호들도 나와 있고 결측치도 보이고 결국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타겟 값인 1인지 0인지 예측을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데이터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info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포 메소드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이랑 그 칼럼에 결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은 값들이 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타입도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는 저희 머신러닝 방문론을 사용하든 딥러닝 방문론을 사용하든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트나 플롯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살펴보면은 테스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이제 뭐 결특치 존재하거나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가장 먼저 결측치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 구문이 결측치를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트레인으로부터 이제 트레인에 있는 칼럼들을 하나씩 살펴봐서 칼럼이 이제 그 칼럼에 결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 트레인 is null이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주면은 결측치가 있다면 0, 결측치가 있다면 1, 결측치가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어떠한 리스트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한 리스트에 이제 썸을 구해주면은 이제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결측치가 없으면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0으로 반환이 됐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서메이션은 0으로 반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반환되는 리스트의 서메이션이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을 활용을 해주면은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칼럼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있는 칼럼에 이제 fill나라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결측치를 채워줄 건데 네,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는 결측치를 처리를 해줄 때 최빈값을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젠더가 있을 때 메일과 피메일에 대한 뭐 평균이나 중앙값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메일과 피메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값으로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 타입의 결측치 그냥 모두 여기 통일하게 최빈값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인 칼럼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칼럼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둘 다 오브젝트라면 그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냐면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제 합쳐줍니다. 여기 이제 pd.concate를 사용을 해서 이제 합쳐주는데 이 합쳐주는 이유는 트레인 그 트레인과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인만을 가지고 피팅을 해주면은 테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트랜스폼을 할 때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막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둘 다 오브젝트라면은 트레인과 테스트를 이제 합쳐주고 이제 피팅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쳐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을 시켜주고 이제 각각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진행을 해주면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오브젝트 타입의 컬럼을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레인만 오브젝트거나 테스트만 오브젝트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시키고 인포메이션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결측치와 데이터 타입이 모두 깔끔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한 데이터의 개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봤는데 여기 이제 인덱스라는 칼럼과 아이디라는 칼럼이 모두 다 다른 데이터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으면은 베리언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드랍을 시켜주는 편이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 인덱스라는 값은 확실히 직관적으로 의미가 없는 칼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id라는 칼럼은 뭔가 어떤 값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제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얘도 이제 인덱스처럼 별 의미는 없는 칼럼이긴 한 것 같지만 이번 문제를 풀 때는 제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실험적으로 성능을 올릴 때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전 처리가 끝났고 이제 데이터 정규화가 필요하면 수행을 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스케일링이라는 변수에 true 혹은 false 이렇게 값을 집어넣었고 이제 각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통해서 이제 트레인 피처, 뭐 테스트 피처, 트레인 라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라는 칼럼을 드롭하기 위해서 1부터 슬라이싱을 한 것입니다. 넘바이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줄 거라면 이제 여기 true 값이 넣어졌으니까 스케일링이 진행될 것이고 이제 스케일링된 피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식의 쉐이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데이터를 텐서로 변환하고 이제 GPU에 올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RSL은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런 식으로 찍어봤습니다. 어떤 메소드나 어떤 뭐 라이브러리나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물음표를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매뉴얼 비슷한 어떤 설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준비는 끝났고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여기 생성자 부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을 쌓아 주었고 이제 생성자 부분 끝부분에 wait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wait 초기화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wait 초기화 방법은 self.model 안에 있는 모듈들을 하나씩 불러와서 이 모듈이 토치.nn.linear 모듈이라면 그 모듈의 웨이트를 자비의 방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모듈의 바이어스는 0.01로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forward 함수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선언을 하고 이제 모델을 GPU에 올린 다음에 학습 모드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학습 모드로 설정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여기 선언해 주었던 드롭아웃과 배치놈을 사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 주었고 그 중에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는 SGD를 사용을 해 주었고 여기 모멘텀을 사용을 해 주었는데 모멘텀을 사용을 해 주면은 학습 과정 중에 로컬 미니마로 빠져주는 어떤 가능성을 줄여주고 좀 더 빠른 속도로 수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레딕한 값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맞춘 프레딕 값을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도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을 평가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제 평가 모드로 바꾸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드롭아웃이랑 배치놈이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구문으로 감싸주는데
이런 구문으로 감싸주는 이유는 그 파이토치 오토그레드 옵션을 꺼줌으로써 이제 그레디언트 연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연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문으로 이제 감싸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 아웃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